샤론 테이트는 60년대 말 무서운 뱀파이어 킬러와 인형의 계곡 등의 무비로 잘 알려진 미국 배우입니다. 유망했던 여배우들 중 한 명으로 꼽혔던 그녀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영화 감독인 로만 폴란스키의 두 번째 아내가 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1968년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으며 그해 샤론 테이트는 임신을 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할리우드 어느 언덕에 있는 아름다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특히 아이를 매우 좋아했던 샤론 테이트는 곧 태어날 폴란스키와의 아이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주 후에 출산 예정이었던 그녀는 아이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던 행복의 절정에서 일명 맨슨 패밀리라고 불리는 범인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당시 샤론의 자택에서 그녀를 포함한 5명이 죽음을 맞았는데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맨슨 패밀리 일당이 원래 죽이려고 노렸던 인물은 샤론 테이트와 남편 로만 폴란스키가 아닌 음악 프로듀서인 테리 멜처였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으로 샤론 테이트는 현재까지도 할리우드에서 손에 꼽는 비운의 여배우로 남게 됩니다. 샤론 테이트는 1943년 1월 24일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미군 장교였던 아버지 폴 테이트와 어머니 도리스 테이트 사이에서 세 딸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가족은 미군 장교였던 아버지의 직업으로 인해 끊임없이 이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샤론은 도시적이고 화려한 얼굴과는 달리 실제로는 수줍음이 많고 순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친한 친구를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미모를 가진 그녀는 여러 미인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미모가 남달랐던 샤론 테이트는 이미 생후 6개월 때 달라스 아기 미인 대회인 미스 타이티 토트 대회에서 우승했으며 10대가 되었을 때 리치랜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미인 대회에서 우승해 미스 리치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1960년 봄에 모델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2년 후인 1962년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이탈리아로 재배치되면서 가족은 미국을 떠나 이탈리아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샤론 테이트는 여러 영화에 엑스트라로 출연하였으며 그녀의 미모와 성실함은 제작자들과 배우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미국에 다시 온 샤론은 담배와 자동차 그 외 여러 제품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였으며 여러 편의 TV쇼에서 단역으로 일하면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샤론은 몇 번의 영화 오디션에 탈락한 후 1965년 마침내 악마의 눈이라는 영화에 비중 있는 배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영화에서 신비한 힘을 발휘하는 오딜레라는 마녀를 연기하였습니다. 비록 그녀가 다른 배우들보다 대사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은밀한 톤과 매력적인 연기로 큰 인기를 얻게 되었으며 영화계에서 떠오르는 신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인정을 받은 샤론은 드디어 1967년 베스트셀러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 인형의 계곡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연예계에서 성공을 꿈꾸는 3명의 여성이 마약에 빠지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연 배우 중 한 명이었던 샤론 테이트는 이 영화에서 맡은 역할로 골든글로브 신인상 후보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 무렵 그녀는 운명적으로 당시 영화계의 유망주 감독이었던 로만 폴란스키를 만났습니다. 짧게 로만 폴란스키를 소개하자면 폴란드 출신의 그는 자국은 물론이고 영국,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영화 작업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진정한 의미의 국제적 감독입니다. 1975년 미국에서 느와르의 걸작인 차이나타운으로 영국 아카데미 최우수상을, 프랑스에서 만든 피아니스트로 2002년 칸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과 2003년 아카데미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967년 신인 샤론 테이트는 로만 폴란스키가 제작한 영화 두려움 없는 뱀파이어 킬러를 같이 작업하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제작자와 배우로 만난 그들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로만 폴란스키는 샤론 테이트를 천사 그리고 완벽한 여성이라고 묘사했습니다. 1968년 둘은 런던의 첼시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언론이 결혼식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들었으며 부유한 히피 스타일의 드레스와 양복을 입고 세련된 결혼식을 올려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샤론 테이트는 파세크루라는 영화의 사고뭉치 스파이 역을 맡아 연기하였습니다. 브루스 리로부터 무술을 배워 영화 속에서 무술 연기도 선보였으며 희극적인 연기를 잘 소화해냈습니다. 이 영화는 성공적이었고 많은 평론가들이 그녀의 코믹한 연기를 칭찬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로 샤론 테이트는 1968년 가장 유망한 신인 중 한 명으로 이름이 올랐으며 다음 영화 출연까지 협상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1968년 겨울 샤론 테이트는 임신을 하였고 부부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와 함께 살 큰 집을 알아보던 중 베벌리 힐스 인근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아름다운 집을 임대하고 입주해서 살게 됩니다. 그 당시 유명했던 음악 프로듀서 테리 멜처가 살던 집으로 집 주인인 멜처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그 집에 샤론과 폴란스키가 이사를 오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매우 좋아했던 샤론 테이트는 아름다운 집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그를 닮은 아이를 키우며 살 생각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로만 폴란스키는 영화 촬영을 위해 런던에 머물고 있었고 샤론 테이트는 아기 출산 준비를 위해 남편과 떨어져 미국 베벌리 힐스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2주를 앞둔 1969년 8월 7일 남편의 부재로 가벼운 임신 우울증을 겪고 있던 샤론 테이트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LA에 있는 멕시코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한 후 모두 함께 밤 10시 30분경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거실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장을 한 긴 머리의 히피 무리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찰스 맨슨의 살인 지시를 받고 온 맨슨 패밀리 일당이었습니다. 마약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히피 무리들은 그곳에 있던 18세 소년 스티븐 페런트, 유명 헤어 디자이너 제이 세브린, 커피회사 상속녀인 아비겔 볼거, 그리고 폴란드 출신 작가 워지시에치 프라이코스키 등을 한 명씩 수십 번 칼로 난자의 거실에서 참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임산부인 샤론 테이트가 마지막 차례였으며 제발 뱃속의 아기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만삭의 샤론을 태아와 함께 차마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칼로 난도질해서 끔찍하게 살해합니다. 이들의 시체는 거실 차 정원에서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으며 심지어 50회가 넘는 난도질을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찰스 맨슨의 추종자인 수전 애킨슨 등의 여자들은 마약에 취해서 살인을 저질렀으며 시체를 발가벗기거나 목에 밧줄을 묶고 끌고 다니는 등의 미친 짓까지 했습니다. 샤론 테이트 저택에서 나간 후에도 돌아다니면서 2명을 더 살해했다고 합니다. 사건 현장은 이른 아침에 가정부에 의해 발견되었고 찰스 맨슨 일당이 체포되기 전까지 주변 지인들 모두 용의자로 보고 서로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로만 폴란스키는 영화 팟의 크루를 찍는 몇 달 동안 샤론 테이트에게 무술을 가르쳐주면서 가깝게 지냈던 브루스 리까지 한때 의심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진짜 범인을 알게 된 계기는 전혀 다른 살인사건을 조사받고 있던 맨슨 패밀리 일당 중 한 명이 자백을 해서입니다. 자백한 범인은 찰스 맨슨의 지시를 받고 음악 프로듀서인 테리 멜처 집으로 들어가 무작정 사람들을 죽였으며 비록 테리 멜처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죽일 수 있어서 더 기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찰스 맨슨은 히피 문화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적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20세기 최악의 살인마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찰스 맨슨은 매춘부인 어머니에 의해 방치된 채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0대가 된 그는 가출을 밥 먹듯이 했으며 아무 곳이나 떠돌아다니며 범죄를 저질렀으며 결국 소년원에 수감됩니다. 이후 맨슨은 강도,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를 빈번히 드나들었습니다. 교도소의 규율을 밥 먹듯이 어겼으며 특히 동성 강간을 일삼아 교도소 내에서도 골칫거리였습니다. 1967년 34세의 나이로 출소한 맨슨은 당시 널리 퍼져있던 히피 문화에 심취했고 사람을 세뇌시키는데 탁월한 재능을 가진 맨슨은 강한 카리스마로 맨슨 패밀리의 교주로 떠올랐습니다. 마치 사이비 종교처럼 교리도 만들었는데 흑인과 연예인들을 모두 제거해야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맨슨 패밀리는 집단 생활을 하며 마약에 찌들어 살았고 난교 파티를 즐겼습니다. 수십 명의 10대 후반의 여자들이 맨슨과 잠자리를 하고 싶어서 쫓아다녔는데 샤론을 죽였던 패거리도 그녀들이었습니다. 애초 찰스 맨슨이 범행을 계획했던 사람은 샤론 테이트가 아닌 전에 그 집에 살았던 테리 멜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한참 비틀즈의 음악에 빠져있던 찰스 맨슨은 비틀즈 같은 뮤지션이 되겠다며 자신의 노래 데모 테이프를 음악 프로듀서인 테리 멜처에게 보냈습니다. 테이프를 들은 테리 멜처는 맨슨의 음악성을 저질 음악이라고 평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맨슨은 보복범죄를 계획하고 테리 멜처의 집 주소를 수소문해서 그의 일당들을 보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임신 8개월의 샤론은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26살 꽃다운 나이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찰스 맨슨은 자신의 추종자들을 시켜 3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971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사형제도가 폐지되면서 종신형으로 감형되었고 40년 동안 캘리포니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2번의 가석방 요청과 26살 차이 나는 여자와 옥중 결혼을 하는 등 기행을 이어가다가 지난 2017년 83세에 자연사하였습니다. 한편 아내를 잃고 로만 폴란스키는 한동안 시리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가 만든 영화들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영화 감독이 되었지만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수차례 성범죄 전력으로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란한 성생활은 샤론 테이트의 피살로 인한 충격 때문이었고 자신은 술이나 종교가 아닌 성관계에 의존한 것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